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친친뮤직TV 곽실장입니다. 마이리틀 히어로 1화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본방은 제 이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본방 시간 맞추지 못했고 웨이브 첫 달 무료 100원 결제해가지고 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웨이브로 보니까 조금 돌려보면서도 볼 수 있고 해서 좋았어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거나 지금 저희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본방, 재방, 웨이브까지 3종 세트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이리틀 히어로 1화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역시나 이제 1화에서의 주된 내용은 LA에 출국하기 전에 한국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화가 가장 좀 인간적인 임영웅을 좀 볼 수 있는 회차가 아니었나. LA 가서 슈퍼스타가 LA 가서 이제 딱 공연하기 전에 한국에서 준비하는 모습. 근데 그게 이제 막 뭐 노래 연습하고 콘서트 막 준비하고 이런 내용들보다는 30대 청년 임영웅의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저번에는 다큐였잖아요. 이번에는 예능이잖아요. 편집 자체가 굉장히 좀 루즈하지 않고 되게 재밌게 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큐랑 예능이 확실히 장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임영웅에 대해서 원래 잘 알고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봐야만 재밌는 편집이 아니라 이날 뭔가 임영웅의 이름만 알고 있다가 딱 그냥 방송을 보신 분들도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식의 좀 편집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시간 반 정도 분량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도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처음에 자고 일어나고 약간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일단 그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임영웅의 그 생활?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운동하고 연습하고 넷플릭스 보고 자고 이런 것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뭔가 슈퍼스타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슈퍼스타. 그의 삶은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운동하고 연습하고 넷플릭스 보고 자고 뭐지? 막 저희가 막 상상했을 때는 슈퍼스타 하면은 뭐 정말 호텔 가서 막 밥 먹고 골프 치고 막 약간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약간 이런 모습을 조금 상상할 수도 있는데 돈도 잘 벌고 지금 너무 지금 그거잖아요. 최고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생활은 일반인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정말 인간적인 모습. 참 저는 좀 되게 공감 간다고 해야 될까요? 정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괜히 꾸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나오니까 조금 이제 컨텐츠적으로 막 일어나서 막 샐러드 담고 이런 것도 하고 어디 가서 뭐 취미생활도 하고 막 뭐 낚시라도 한번 하고 뭐라도 배우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 일어나서 뭐 밥 먹고 운동하고 연습하고 넷플릭스 보고 자는데요. 너무 리얼하죠. 너무 리얼하죠. 사람 사는 거 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과외 하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임영웅님의 좀 영어에 대한 열정을 봤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공개로 일단은 타일러 선생님 나와서 영어 가르쳐주는 그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저는 놀랐던 게 선공개엔 안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또 받았어요, 과외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번 받은 거면은 방송 컨텐츠적으로 타일러 선생님 와서 한번 이렇게 좀 분량 뽑는다. 미국 가니까 영어 컨텐츠 연관되잖아요. 그 느낌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과외까지 받으면서 진짜 진심이구나. 영어 하는 모습 진짜 이제 잘해서 팬분들께 잘 보여주고 싶은 좀 그런 마음이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컨텐츠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오런미 있잖아요. 오런미에 대한 가사에 대해서 의미와 이런 것들을 타일러 선생님께 어떻게 보면 이제 원어민이죠. 원어민께 직접 배워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임영웅이 왜 어떤 노래를 부르든 좀 그 표현을 되게 잘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자기 스타일대로 감정 표현을 잘하는 이유 짧게 나왔지만 그 표현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좀 그 반증이 아닌가. 단순히 막 발음적인 거에 대해서 막 이제 원어민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가사가 의미하는 바. 그래서 내가 이 가사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영어지만 100% 이해해서 이 가사 한 구절 뱉을 때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싣겠다는 그 열정. 저였으면 그 시간에 영어 회화 하나 더 익혀서 뭔가 나 영어 잘하는 척 뽐내고 싶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이제 안 그래도 바쁠 텐데 타일러 선생님도 매우 바쁘고 임영웅님도 매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저는 좀 이게 되게 가벼운 이미지로 가벼운 모습으로 지금 예능처럼 나오지만 음악에 대해 진심이고 열정이 되게 보인다. 정말 멋있다.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영어 과외하면서 좀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축구 용병 어플을 미국에서 사용을 하려고 이제 그 축구 관련 표현들 막 이제 물어보는데, 이게 축구보다는 사실 지금 이제 골프가 어울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영어 회화가 아닌 축구 용병 어플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떤 표현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보고 진짜 축구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좀 공감 많이 됐어요. 저도 축구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 용병 어플이 뭐냐면요, 축구는 11대 11 총 22명이 필요한 스포츠잖아요. 그리고 5명씩 하는 풋살이라는 미니 축구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소 10명이 필요해요. 축구는 최소 10명.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 10명 20명 모으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친구들끼리 5명 모이려고 해도 시간 다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병 어플을 사용합니다. 어플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이제 축구팀의 용병으로 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축구 경기를 진행을 많이 하고, 한국에도 그런 어플이 있고 아니면 네이버 카페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축구팀 구해서 많이들 공을 차는데, 미국 가서도 그거 할 생각하고서 지금 타일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헤이라는 표현은 축구장 공통이 맞습니다. 네, 헤이 하나면 다 끝나요. 헤이 마이볼 한마디면 네, 다 됩니다. 너무나도 좀 공감 가는 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여담인데, 한국 조기 축구에는 그 실력이 3가지로 나뉩니다. 하하하, 하하하. 상중하가 아니라요. 하하하, 하하하로 나뉩니다. 용병을 구하거나 상대팀을 구할 때 실력이 예를 들어서 내가 상 이러다 그러면은 상대팀 잘하니까 다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하야 실력이. 그러다 보니까 하하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하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하 하면은 선수 출신 없어야 됩니다. 뭐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였다, 중학교 때까지 선수였다,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였다, 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프로 축구 선수 출신이다, 그러면 이제 상 쓰는 겁니다. 뭐 이런 문화도 있습니다. 예고 영상에 어쨌든 미국 가서 또 볼 차는 모습 나왔는데, 확실히 또 이제 흑인들이 피지컬적으로 좋잖아요. 근데 또 임영웅의 피지컬도 백인 흑인에 비해서 밀리지 않습니다. 과연 또 가서 운동장에서는, 우리가 무대에서는 어떤 활약 펼쳤는지 이미 알잖아요. 운동장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쳤을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나 싶어요. 전 이걸 과외 때 물어보는 게 참 정말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리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좀 집밥 나오는데 좀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저도 요새 이제 집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근데 뭐 이제 바쁘다 보면은 당연히 밖에서 먹을 수밖에 없고 막 그런데, 이렇게 좀 3대가 같이 요리하는 게 좀 되게 재밌기도 하면서 저는 좀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웠습니다. 30이 넘어서까지 할머니가 되게 정정하시다는 것도 참 좋은 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나와서 이제 엄마 할머니 이렇게 같이 요리하고 잘 돼서 할머니한테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되게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할머님 그 입담이 좀 되게 좋으시지 않았나요? 오징어찌개, 자중거, 납죽, 착착, 어슥 되게 다양한 의성어들이 나왔죠. 좀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착착 나왔을 때 저는 살짝 이제 아쉬웠습니다. 또 새로운 야채를 썰 때 나는 소리에 대한 표현을 할머님께서 한번 또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착착 나와가지고 뭔가 더 재밌는 표현 있었으면 좋겠었는데, 어록을 좀 이렇게 정말 제대로 완성하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오징어찌개가 그 선공개로 한번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레시피는 안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됐죠. 어쨌든 간에 이제 할머님께서 직접 담그신 집고추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성들도 들어가고 설탕을 또 안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료 본연의 맛.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또 레시피 나왔죠. MSG가 결국엔 들어가는 거 보면서 저는 막 되게 어쨌든 그 집밥의 고수 느낌 나고, 어머님도 그렇고 할머님도 그렇고 요리 되게 이 칼 써는 것만 봐도 요리 하루 이틀 하신 분들 아니시잖아요. 고추장도 직접 담그시고 요리에 대한 내공이 상당히 깊은 거거든요. 근데 MSG 딱 넣는 거 보고 그치, 저게 들어가야 맛있지. 예. 원래 천연 재료로는 맛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MSG가 몸에 안 좋다고 잘못 알려졌었는데 그 몸에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 다시마에 있는 성분과 같은 성분입니다. 맛있는 거예요. MSG 좋은 겁니다 참. 그래서 MSG 뭐 이렇게 적당량 사용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좋다고 보고요. 저 역시도 이제 뭐 해먹을 때 항상 마지막 마무리는 MSG로 하는데 넣으면은 맛있는데 넣어야죠. 근데 이제 또 집고추장과 이런 것들이 잘, 좋은 재료와 집고추장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맛있는 음식에 날개를 달아주는 게 MSG지, 그냥 MSG만 넣으면은
너무 자극적이기만 해서 맛이 없어요. 근데 오징어찌개 MSG가 들어가는 건 정말 예상을 못했어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인간적으로 봤고 저건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